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디어유.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문에 시장이 좀 술렁였죠? 목표 주가는 내리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상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애널리스트들은 디어유의 미래 가치를 좀 낮춰 잡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오늘 딱 5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목표 주가 하향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 그럼 먼저 대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건지 한번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목표 주가가 75,000원이었어요. 기대감이 꽤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5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25% 이상이나 내려간 거예요. 아니, 그럼 회사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 바로 중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더 더딜 것 같다. 이 전망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속도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나온 말인데요. 방향은 맞고 단지 속도의 문제다. 아,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 전체 구독자 수는 분기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보세요. 25년 3분기 예상 구독자 수가 220만 명. 지난 분기보다 1.5%또 늘어난 거죠. 막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꾸준히 아주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정말 확실한 신호거든요. 자, 그럼 이제 논란의 중심이죠. 중국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디어유가 단기 실적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아주 단단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QQ뮤직에서 서비스되는 버블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한국 아티스트가 300명인데 비해 중국 아티스트는 이제 겨우 15명입니다. 딱 봐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팬덤 규모가 훨씬 더 큰 중국 현지 아티스트들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성장의 진짜 엔진이 될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속도보다는 방향성 전략이 과연 돈, 그러니까 실제 기업 가치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표를 보시면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2025년까지는 순이익이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가요. 그런데 2026년을 보세요. 드디어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순이익이 무려 60% 넘게 껑충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이렇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으로 변하겠죠.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 PER이라고 하죠. 이 PER이 2020년에는 36.6배에서 22.7배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주가가 싸 보인다는 뜻이고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도 매수하라고 할까? 이제 그 답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겪는 성장통, 그러니까 단기적인 속도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아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장기적인 성장의 방향성을 보라는 거죠. 결국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속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내다보고 방향성에 투자하시겠습니까?